정부가 지금 의사 증원 문제로 갈등이 생기니까 의료 인력을 확충해 주겠다. 지역 의료를 강화해 주겠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주겠다. 그러니까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말은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씩 뜯어보면 이거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플랜이 없다. 그냥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정도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안에도 굉장히 모순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많다. 가장 큰 거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결국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된다. 예컨대 지역 의료를 강화한다라고 하면 결국 지역에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에 의사만 있으면 되나요? 의료기관이 있어야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각종 방사선 기사, 여러 인력들을 다 그 안에 둬야 되는데 그럼 어디에 둘 것이며 몇 명을 둘 것이며 그 인력들은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사실 지금 지방 소멸로 대학도 문을 닫고 이제 초등학교부터는 다 통폐합돼서 없어지고 마을이 없어지는 곳들도 있는데 그럼 지역 의료라는 게 과연 거기서 되겠느냐. 환자가 없는데 의사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현재 저수가는 바이탈가를 본다면 지역에서는 일정 숫자 이상의 환자를 봐야 되죠. 그러면 정부가 그럼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것이냐. 무슨 근거로. 거기에 대해서 뭐 무슨 지역 수가를 또 따로 만들어 준다는데 그러면 얼마를 줄 건데 뭐가 보여야 가서 그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역 인구는 계속 줄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에서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제일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대부분 거의 1시간 이내에 의사를 다 만날 수가 있어요. 전국 어디서든. 뭐 도서지방 빼놓으면, 섬 지역 빼놓으면. 근데 섬 이런 데는 어느 나라에서나 문제가 돼요. 근데 문제는 도서 지역도 인구가 줄고 있다. 옛날에 유인도였는데 지금 무인도로 돼가고 있는데 솔직해져야 되는데 솔직한 게 없죠. 솔직하게 그러면 대학 문 닫고 초등학교 문 닫는 것처럼 의료기관도 거기서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역에는. 정치적으로 이거는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의사는 어떻게든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결국 적자 봐야 되는 거 맞아요. 정부가 지원하는 게 맞는데 그럼 무슨 재원으로 할 건데 답을 달라는 거죠. 그냥 의사가 가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의원을 만들어서 직원 월급 주면서 오지도 않는 환자를 기다려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결국 의사 수 확충으로 모든 게 다 결정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숫자 늘어놓으면 어떻게 하겠지. 걔들이 가서 뭐라도 하겠지. 그게 이제 본인들도 얘기하는 낙수 효과잖아요. 이렇게 많아지면 결국 어딘가에서 일을 할 거 아니겠느냐. 경직에서 밀리면 시골도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과연 그럴까? 하다못해 인구가 줄어드는데 우리나라 미용사는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자격증 따면 돼요. 미용사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시골에도 머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미용실이 시골에 다 지역사회에 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다녀보면 중국집도 없어요. 다 문 닫았어요. 왜? 인구가 주니까. 근데 어떻게 의사만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무리 넘쳐나도 간다? 이거는 정말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죠. 교육 수련 혁신, 뭐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다 지금 가망 없는 얘기고 지금 교육 병원 자체가 거의 위기의 상황에 벌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만성 저수가 때문에 이게 경영이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휘청휘청해요. 그런데다가 각종 인건비는 다 올랐습니다. 병원에 의사만 있나요? 큰 병원에 뭐 2,000명, 3,000명이 근무하는데 대부분 다 정규직이고 그분들은 또 강고한 노조를 갖고 계세요. 의사만 빼놓고는. 숫자로 따지면 의사보다 훨씬 더 많죠. 그분들은 또 연차가 지나면 계속 임금이 오릅니다. 안 오르게 할 수도 없어요. 월급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그런데 수가는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뭡니까? 대형 병원은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적자가 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리담회를 끝까지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절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인턴 레지던트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피교육자라는 이름으로 말하자면 노동력을 뺏고 있는 거죠. 저임금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여러 가지 용도로 부려먹고 있는 거죠. 근데 인턴 레지던트도 앞날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 옛날엔 했단 말이죠. 뭐 내가 젊었을 땐 당연히 해야지 라는 것도 있고 의사라면 바이탈이지 그때 그렇게 생각했지 소위 부심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학병원에 남기도 어려웠고, 왜냐하면 대학병원 남으려면 또 거기다 논문 쓰고 펠로우 생활 해야 되잖아요. 교수 되려면. 그 다음에 남아도 유지하려면 계속 또 논문 써야 되잖아요. 학생 지도해야지, 전공의 지도해야지, 논문도 써야 되는데 환자도 봐야지. 환자는 더 많이 보라 그러고. 그럼 어떻게 돼요? 못 견디겠다, 나가겠다, 차라리 개원하는 게 훨씬 속편한 인생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있는 사람도 나가는 판에 들어올 사람은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버린 거죠. 교수들이 굳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거기도 경영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결국은 저수가 더 보전을 해주냐? 보전을 해줄까? 해줄 수 있었으면 진즉했겠지. 여태까지 안 했다가 앞으로 해준다는 건 어떻게 믿냐? 이거죠. 안정적으로 해준다? 무슨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되려면 법적인 기반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법으로 만들어놔도 우리가 야 과연 그 돈을 줄까? 라는 게 의심스러운 판에 그럼 이렇게 주겠다? 그럼 어떻게 너희를 뭘 믿고 예컨대 그걸 믿고서 우리가 병원에 투자해가지고 뭐 쫙 늘렸다 안 주면 망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면 여태 왜 안 했어? 라고 하는 거죠. 필수 의료 패키지는 여태까지 정부가 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었으면 진작했겠지. 왜 여태 못했겠어? 네. 어떤 것들은 또 뭘 지원한다고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특혜다라고 나와요. 의사들 돈 잘 버는데 왜 지원해주냐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수가라는 걸 제대로 진료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럴 생각은 없어. 왜? 그거는 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니까. 지금도 간당간당한데 여기서 확 올리면 적어도 지금보다 2배 이상을 올려야 되는데 수가를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요.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어. 의료사고 안전망, 사고 면책법을 만들고 보험을 들고 뭐 이러고 하는 건데 이것도 법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법을 만든 데서 계속 환자단체하고 시민단체가 반대해요. 의사들한테 특권이다. 기본적으로 이 한국 사람들은 의료라고 하는 것이 원하지 않는 악결과가 생길 수 있고 의사의 잘잘못과 무관하게 과실과 무관하게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고자 하질 않아요.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면 누군가 책임져야지예요. 형사가 안 되면 민사로라도 보상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 면책이 되겠느냐 그런 법이 제정이 되겠느냐 노력하겠다예요. 여태까지 안 되는데 여태까지 시민단체가 반대해서 안 되는데 아예 시민단체 말 듣지 말고 환자단체 말 듣지 말고 그냥 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으라고. 공정보상 체계 문제도 마찬가지. 비급여 관리 체계를 만든다. 심지어 비급여, 급여 섞여 있는 거를 비급여를 못 받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아이디어 차원인지는 모르는데 나오고 있다고 해요. 문제는 지금 급여, 비급여 섞여서 받고 있는 게 한 가지 문제는 지난번 헌재에서 판결을 내린 것처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그래도 헌법의 테두리 내에 묻고 있는 게 우리가 비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두 급여만 받아 이렇게 되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헌법재판소에 가면 위헌 나올 거예요. 그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건강보험공단은 더 이상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 있으면 그냥 환자하고 만나갖고 내가 원하는 진료비 받으면 돼요.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일부 의사는 아주 자신 있는 분들은. 근데 이거를 환자나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가 원하는가? 이것도 안 돼요. 또 하나 비급여 중에는 첨단 신기술, 의료기술 이런 게 대개 비급여로 돼 있어요. 그럼 비급여 하지 마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싹이 트고 있는 바이오 산업 다 죽여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다 죽이면서 거기서 필요한 의사 과학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더 늘려야 된대. 그러니까 나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거는 완전 돌팔이의 처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사회도 위기체이기 때문에 사람도 아주 쉬운 병 같아도 5만 가지가 거기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병 자체에 대한 진단 뭐 이런 것들은 일반이나 전공의도 할 수 있겠지만 왜 경험이 많은 그런 의사가 필요하냐.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이해하려면 자기 경험치가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은 의과대학 하나 만들어서 딱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만들어 봐야 병아리 의사를 만드는 거고 제대로 된 의학 공부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년 걸려야 진짜 사람들이 믿고 갈 만한 의사 한 사람이 완성이 돼요. 근데 지금 그것들을 경험할 그런 캐파 없이 그냥 무조건 배출을 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되면 그 중에 누가 거기까지 가고 성장을 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질은 떨어진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그러면 도시에서 일하는 엘리트 의사가 되고 누구는 그러면 거기 경쟁에서 지면 어디 내려가서 뭘 할 거야 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과연 온전한 의사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갑자기 증원을 하더라도 적절한 준비가 돼 있어야 증원을 할 텐데 예컨대 작년쯤 초쯤에서 우리는 2,000명 증원할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의과대학
하고 단체하고 협의를 들어갔어야 됐어요. 과연 이게 정말 그 숫자가 맞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교육은 그거를 감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한 다음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조율을 해가지고 적정선에서 맞추는 게 합리적인 정책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2,000명 딱 던지면 그것도 당장 내년에 그러면 의과대학에서는 준비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갑자기 또 정원이 너무 많네? 줄였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이걸 위해서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엔 또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사회적인 여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무슨 정책을 이렇게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유럽식 방식과 미국식 방식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식은 사실은 양쪽에서 장점만 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의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 총생산의 한 7%, 8% 쓰면서 각종 건강 지표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의료인들을 갈아 넣었다는 거예요. 의사, 간호사, 전공의들을 다 갈아 넣어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간호사 아무리 증원해도 장롱면허 50%예요. 왜? 지금 간호수가 제대로 쳐준 데 없어요. 똑같아요. 충분한 간호 인력 가지고 있는 병원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보호자한테 넘겼다가 더 이상 감당 못하니까 돈을 주고 간병인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 비용은 보험으로 다 커버되는데 간병비는 커버가 안 되니까 한 달 입원하셨는데 병원비는 이렇게 저렇게 감면해서 50만 원 나왔는데 간병비 500만 원 나왔다는 얘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수가 부담이니까. 나는 연구하고 진료만으로도 나는 너무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 교육까지 맡아야 돼. 그러니까 정부가 따로 돈을 줘요. 거기에 대해서. 이 로스만큼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전공의 교육을 해. 우리나라는 거꾸로죠. 이게 저렴한 노동력이 들어오니까 너도 나도 전공의를 받으려고 얘기를 해요. 갈아 넣지 않으면 안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걸 정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저렴한 비용에서 세계 최고의 효율을 누리고 있다는 걸 뒤집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적정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 이용률이 너무 높아요. 외래 방문 세계 최고 수준 거의 2배가 넘는 외래 이용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이용을 하게끔 의사들이 유도한 측면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유지가 안 되니까 개원을 하면 하루 평균 40명 이상의 외래를 봐야 내가 월세 내고 직원 인건비 주고 내가 집에 생활비를 가져갈 수 있어요. 통상 외국에서 20명 이상 안 봅니다. 의사들이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안 와도 될 걸 다음에 또 오세요를 하고 일주일 있다 보면 될 걸 3일 만에 또 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시스템은 모든 의사들을 어느 정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로 만들어놔요. 누구나 다 법과 제도를 양심을 지키고 다 지키며 살면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정말로 이렇게 제대로 모든 걸 다 지키고 의사를 할 수 있을까? 답은 네거티브.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하고 살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하다는 거지. 한 가지를 인정해야 돼요. 전 세계 어디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란 의료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의사를 만나서 곧바로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면은 다 기다리게 하죠. 다 기다려야 돼요. 2주, 6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바로바로 만나는 시스템이 또 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요구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의사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의사들은 누구예요? 다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의 의사예요. 내가 원하는 의사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다? 불가능해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거 인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늘 거기에 봉수표를 날려요. 그걸 해주겠다. 이번에 필수료 패키지 하려면 사람들도 설득해야 됩니다. 지역 사람들부터 설득해야 돼요. 지역 의료기관 이용하시고 광역에 있는 협차기관 이용해 주세요. 예컨대 퀄리티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홍보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겠습니까? 대학병원은 다 있기를 원해요. 자기 지역에 대학병원 안 가잖아요. 그럼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도 있어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죠. 지역에 있는 거기 의료기관만 이용할 수 있어요. 2주 이상 기다리기 급한 상황이면 예외적으로 딴 지역을 갈 수가 있어. 이렇게 해주는 그런 구멍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면 보험 적용을 안 받든지 아니면은 이걸 깎아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그것도 정책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살 수 있겠냐? 정치적 자살행위입니다. 그거 하는 정치인은 우리나라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컨트롤해라? 안 됩니다. 근데 의사만 욕망이 없는 존재다? 의사 니네는 금욕적으로 살고 왜 의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해. 여기에 아주 근원적인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여러 지표들은 그 최고 수준인데 앞으로 그게 유지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는 공공의료 인프라가 튼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민간 의료도 같이 보완책으로 들어와 있는 듀얼 시스템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제 공공의료의 미숙한 부분을 민간 의료가 커버하고 또 민간 의료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공공의료가 커버하고 이러는 건데 양쪽의 시너지가 잘 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공공의료는 싸구려 의료가 되고 민간 의료는 고가 의료가 돼가지고 의료 양극화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이거를 막느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선 공공자가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게 뭔가 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민간이 되면 너무나 영리 위주로 또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사실 그냥 지향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는 사실은 뭐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